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한 번은 다뤄보고 싶었던 이야기였었는데요. 사실 너무 알려드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안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맞물려서 중동에서 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드릴 것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앞부분에서 제가 그 이야기 드릴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오늘 그 방송 그 주제 화면을 여러분들 보셨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마 어떠한 의미의 화면인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총리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인데 요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모습이에요. 참석해서 거기에 그 발언 때에 올라서 아주 강하게 이란을 성토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란의 외무 장관을 그 거론하면서 지금 그 네타냐후 총리가 들고 있는 저 어떤 그 여러분들이 보기엔 뭐 같아요, 저게? 여러분, 네타냐후 총리가 들고 있는 저것이 무엇일까요? 고대 그 이스라엘 문서인가? 성경에 관련된 그 어떤 그 고대 문서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와, 라이트 로드님 정답. 우선 첫 번째로 맞추신 정답. 그 다음에 렛츠 세이브 코리아님이 근접하셨고, 제가 그 낚시를 한 거고요. 그 성경이라든가 뭐 그런 고대 문서인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낚시를 좀 그 던진 거였고요. 떡밥을 던진 거였고, 저거 드론의 파편이에요. 드론 파편. 요번에 이스라엘 영공을 침투했었던 그 시리아에서 출발한 건가? 저게 이란에서 출발한 건가? 이란에서 출발한 그 이란군이 지금 시리아 영토 내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 시리아에서 출발해서 이란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 드론의 어떤 잔해예요. 저것을 그 이스라엘 공군들이 출격해서 격추를 시켰죠. 그리고 저거 그 파편을 지금 네타냐후가 그 뮌헨 안보회의 석상에 들고 나와서 그거죠. 그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그 이야기 하다 보면 무슨 사건에 그 나쁜 상대방 이런 애들한테 증거를 들이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구누구 이거 보고 있나? 누구누구 이거 보고 있나? 지금 바로 그거 행동을 지금 네타냐후가 하는 거거든요. 그 뮌헨 안보회의 석상에 저걸 들고 나와서 이란 외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당신 이거 보고 있어? 라고 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그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러한 침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이란의 본토를 겨냥해서 전쟁을 하겠다. 전쟁도 우린 불사하겠다. 어? 지금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매우 심각하게 중동의 어떤 정세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이란의 본토를 겨냥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거침없이 네타냐후가 지금 뮌헨 안보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연설 내용을 제가 조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푸틴하고 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게 뮌헨 안보 회의에서 네타냐후가 발언할 때 바라보고 있는 청중들이고요.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이 우리의 목에 테러의 올무를 매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은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위해서 드론을 우리 영공으로 보낸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기체 사진을 들고 드론의 파편을 들고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야 보고 있나? 이게 바로 그거 드론이야. 우리가 이거 격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의 외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리프 씨 알아보겠습니까? 이거 보고 있나 자리프? 자리프 이거 보고 있어? 라고 했죠.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외교에서 이러한 정도의 어떤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빡쳤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소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은 빡친 거죠. 음? 근데 이게 뮌헨 안보 회의잖아요. 근데 우린 여기에 누군가가 가지도 않았죠. 여기 참석하지도 않아갖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진짜 한심한 노릇이죠. 아니 세계 어떻게 뮌헨 안보 회의 같은 이러한 어떤 무슨 산업으로 치면 산업 박람회 같은 어떤 뭔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참석을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산업 박람회 같으면은 기업의 총수는 반드시 참석을 해서 지금 현재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기술이 뭐가 나오는지 이러한 것을 좀 파악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세계 안보 박람회 같은 건데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참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무장관이. 세상에 이렇게 갑자기 또 진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머릿속에 튀어나오네요. 갑자기 막 머리가 빡 돌아버리네. 아니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요 진짜. 이렇게 중요한데 안 가. 이렇게 중요한데 미친 것들이. 미친 진짜. 야 니 딸은 뭐해? 강경화 니 딸 국적 취득했어? 대한민국 국적?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란의 외무장관을 거명을 하면서 네타냐후 베냐민 네타냐후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거 지금 굉장히 공통분모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과 네타냐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공통분모가 있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괴롭히는 정권을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 도중에 요번에 그 이란의 비행기가 추락했잖아요. 이란의 어떤 그 여객기가 추락을 해서 66명의 이란 분들이 일반인들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거 좀 전에 이야기한 부분을 더 이제 이어가는 거겠죠. 이란 국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란 국민을 억압하는 이란 정권과 싸운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니까 앞에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골 때려요 이거. 제가 지금 사실 이게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란의 그 외무부 장관이 여기에 나와요. 외무부 장관도 여기 등장을 해서 내가 그 인간 그 화면은 캡처를 안 했는데요. 이란의 외무부 장관도 등장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그 이야기한 것에 반박을 하는데, 뭐 네타냐후 총리는 고대 관계를 그런 것까지도 거론하면서 나중에는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끝으로 물러갔는데, 그 다음에 완전 진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정권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물러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란의 외무 장관이 나와서 이스라엘은 침략을 이웃 국가들에 대한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또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벌어진 만화 같은 서커스의 관객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조롱하고 비난했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반응할 가치도 없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자바드 자리프라는 이란의 외무부 장관인데요. 거의 뭐 웃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완전 조롱하는 듯이 웃으면서 등장을 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걸 보면은 북한하고 닮은 면이 있어요. 이란이 닮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가는데, 이웃 국가들에 대한 엄청난 보복을 한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다른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매일 침략하고 시리아에 상습적으로 폭격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롱조의 말들을 이어갔죠. 근데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스라엘과 아랍 애들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왜곡되고 짜깁기되고 국회에서 보도를 하는 언론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상당수의 보통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얼마만큼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랍 사람들에 대한, 특히 레바논이라든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 알려진 게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한 가지 굵직한 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팔레스타인인들이라든가 이런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폭 테러나 이런 것을 감행하는 것, 그리고 심심치 않게 우리가 뉴스에 접하잖아요. 요번에도 이스라엘의 랍비 한 명이 팔레스타인에게 기습을 받아서 죽었죠. 칼에 찔려서 죽었죠. 칼에 찔렸나 총에 맞아 죽었나 그랬는데 차에 타고 있다가 총에 맞아 죽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랍비고 굉장히 아내와 여러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아이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순하게 그런 어떤 국가적인 원한, 민족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단순하게 민족적인 감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 아랍인들에 대한 원조에 관련된 기금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불한 돈이 거의 대부분 그 자치정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들로 구성된 그러한 정부의 그 기구, 특히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이 다 착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돈들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하면 그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러한 테러 행위를 한 그 아랍인들 있죠. 그 팔레스타인인들. 그 사람들에 대한 죽을 때까지의 연금으로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그 원조 기금을 그냥 꽁으로 타먹으면서 그 돈 가지고 또 테러를 저지르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들이라는 이야기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리고 또 한 번의 테러로서 걔네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평생 감옥에 들어가서 썩든 한번 그 이스라엘인을 죽이거나 그러면 그 목숨값이 엄청나요. 그 팔레스타인 일반인들이 그 일하는 것에 몇 배에 해당하는, 월급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그 테러 행위의 강도에 따라서 매월 연금으로 받아먹는 거죠. 그 테러를 행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어떤 정말 중동에서 특별하게 일이 없잖아요. 자기 한 목숨 바쳐서, 자기 한 목숨 날려서 자기 가족들을 죽을 때까지 평생을 부양하게끔 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죠.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죠. 이게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부분은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에도 그 예전에 그 종북들 종북들 그거 하잖아요. 그거 시체팔이 하잖아요. 시체팔이 빨갱이들. 똑같아요. 똑같아 하는 짓거리들이. 여기서 보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역시 국가도 똑같죠. 누구랑 친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자가 이란의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지금 군사 사열할 때의 모습인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제가 방송에서 간간히 말씀을 드렸죠. 이란의 국시는 뭐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란의 어떤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이란 애들의 그 절대적인 지상 과업이에요, 이게. 나운 위드 이스라엘이 이란 애들의 절대적인 지상 과제고 명령이라고. 아니 세상에 나는 대놓고 욕을 해도 돼. 근데 너는 욕하지 마. 이러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딱 그거잖아. 난 너한테 이 새끼야 욕할 거야. 넌 때려 죽일 거야 라고 하는데 너는 우리한테 그러면 안 돼. 이거잖아 딱.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아까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라는 것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럼 뭔가 딱 매치가 되죠. 쟤네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욕 안 먹고 세계에서 우리가 무식한 민족으로 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 그 시리아 내에 이란군이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헤즈볼라에게 끊임없이 무기를 공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나 이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적대적인 정책이라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이고 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테러는 맨날 테러 당하는 건 누가 당합니까? 이스라엘이 당하지 뭐 아랍 애들이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 최근에도 이스라엘 군인 2명이 또 잘못 길을 진입했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거의 초죽음을 당했고요. 근데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또 과연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한데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정말 마음먹고 덤벼들면 이스라엘은 아마 꼬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죠. 이 사태에 뭐 지금 시리아 내에서 화학 무기가 빈번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시리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걸 꼬투리로 잡아서 지금 요번에 또 미국이 발끈했단 말이에요. 화학 무기 사용권으로 미국에서 트럼프가 또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러한 발언을 했고요. 거기에 또 같이 합세를 해서 프랑스의 마크롱까지 지금 가세를 하고 있죠. 프랑스의 마크롱까지 가세를 해서 화학무기인 게 확인이 된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 프랑스도 공습을 감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리아 내에는 누가 있나요? 시리아 내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기지를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마 변수가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저렇게 네타냐후 총리가 강한 발언을 하고 정말 전면전을 감행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의 내부에서는요, 전면전을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관건은 그거예요. 이란이 지금 시리아에 계속해서 주둔을 하고 있다라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군을 공격할 겁니다. 이란이 지금 계속해서 시리아 내에 남아있으면 이스라엘은 종기를 도려내고야 말 거예요. 왜? 끊임없이 지금 잔펀치를 맞고 있거든. 끊임없이 잽을 허용하는 그런 결과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어떤 국력을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빼는, 국력을 소모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한 번에 화끈하게 끝내고 정리하고 수술해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이란 놈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진짜 큰 사고가 터질 것이다.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시리아 내에서 중동이 너무 복잡해요. 터키 애들도 지금 올리브가지 작전이라고 해서 지금 터키 내, 아니 저기 이란 내, 이스라엘, 아니 죄송합니다, 헷갈립니다 제가. 시리아 내에 있는 쿠르드족을 소탕하기 위해서 지금 시리아 영토로 깊숙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갖고 요번에 발표된 게 시리아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냐 하면, 일반인들이 터키군에 의해서 시리아 사람들이 사망한 숫자가 한 17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야, 이건 뭐야? 여자들인가봐요. 여자들이 지금 무장을 했는데 얘네들 지금 그 뭐야 하마스인가 헤즈볼라인가? 제가 이거 확인을 안 하고 지금 그 사진을 갖다 놨네요. 요거는 메르카바고 제가 지금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터키의 레오파드 전차인데요. 터키 애들이 지금 시리아 영토 깊숙이 들어가갖고 쿠르드족을 지금 그 몰아내고 그 소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골 때리게 돼갖고 이러한 터키 애들이 시리아 영토 내로 진공을 하니까 일시적인 어떤 그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시리아 내에서는 시리아 반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연합을 해서 일단은 그 터키가 들어온 지역에 있는 그 곳에서 한에서는 정부군과 그곳에 있는 반군은 협력해서 터키군을 몰아내자 이러한 움직임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제가 좀 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그 국제기구는 또 이거 그 유엔이나 이러한 그 국제기구에서는 시리아 내에 있는 화학무기 사용 정황에 대해서 어떤 그 증거를 잡고 추가 조사에 착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발표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미국의 개입 여지를 지금 미국이 깊숙이 좀 더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지금 시리아 내에서 지금 그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마크론까지도 지금 그 미국을 따라서 같이 시리아 내에 어떤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리아에 대해서 왜 저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미 그 프랑스는 예전에도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몇 번 단행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중동을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럽의 어떤 그 강대국들로서는 유럽이 석유를 분명히 그 다른 타국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중동의 석유란 말이에요. 중동의 석유고 시리아는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죠? 어? 시리아는 여러 국가에서 그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러한 것이 통과하는 어떤 지리적인 아주 요충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게 그 유럽 국가들로서는 두려운 상황인 거고요. 지금 시리아 내에서 깊숙하게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시리아 반군을 토벌하고 정부군과 아사드의 정부군과 힘을 합쳐서 반군을 토벌하고 시리아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역할들이 다 끝이 난다라면 마무리가 지어진다라면 그 상황이 어떻게 귀결이 됩니까? 시리아는 완전히 진짜 통제가 유럽으로서는 건드리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떤 그 개입할 수 있는 빌미라든가 이러한 것이 생기면 끊임없이 한 마디씩 던지고
나 살아있어. 나 너희들에 대해서 가만 자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랑스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시리아는 프랑스의 어떤 그 식민지였던 적이 있었죠. 예.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시리아는 프랑스의 속령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식민지였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둘 간의 감정도 아주 골 때립니다. 예? 아주 시리아 놈들, 죄송합니다. 시리아 놈들이라는 건 너무한 것 같고, 시리아 애들이 프랑스를 좋아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민족적인 감정도 좀 있고요. 시리아 난민들은 프랑스에는 안 갈라 그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은 프랑스에는 그 유럽의 각국에는 다 흩어지고 막 들어가려고 하지만 프랑스에만은 유독 안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 어렵다라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프랑스 놈들은 지들 말이 아름답다는 등 뭐 떠들어대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프랑스에 정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언어랍니다. 배우기 어려운 언어. 그런데 과연 그것뿐일까요? 과연 그것뿐일까요? 어떤 감정도 있을 거예요, 감정. 식민지배를 기억하는, 당했던 그러한 어떤 감정도 있을 것 같고요. 프랑스는 식민지 통치를 아주, 지금 사진은 계속해서 나가는 거는 그 터키군입니다, 터키군. 터키군이에요. 시리아군은 식민지 통치를 좀 잔인하게 했죠. 잔인하게 한 그러한 국가 중에 하나고요. 일본 못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그 제가 예전에 그 이렇게 뒤져보고 공부했을 때는 보면 프랑스가 지나간 자리,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지나갔던 나라들은요, 지금까지 거의 그냥 지금 현재까지도 잘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끝까지 분열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그런데 영국이 지나간 나라들은 좀 잘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동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 시리아 반군 지역 공습하는 영상인데요. 이게 아마 이스라엘 애들이 공습한 건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시리아의 도시를 공습하는 영상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무엇이냐? 언론에서 잘 말하지 않는 것. 예? 지금 민족적으로 이렇게 유대민족을 아랍에서 지워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게 이란만의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란은 대놓고 최고의 어떤 그 적으로서 대놓고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나라고요. 이란은요, 대표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표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다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말의 심정이. 유대민족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왜? 열등감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딱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물론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어떤 만들어진 현대사적인 어떤 배경도 있지만 그거 제가 다 까서 이렇게 봐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못 되거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정도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놓고 죽이겠다라고 다 달려드는데 아랍의 모든 국가들이, 예? 여지까지 이스라엘 혼자서 고군분투했단 말입니다. 물론 미국은 속으로는 도와줬던 적이 많죠. 예, 계속해서 많이 도와줬죠. 오바마가 좀 미친 짓을 해서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저렇게 힘을 받아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이고 자신들의 여지까지 자기들이 그 뭐라 그러나요? 역으로 그 뭐라 그래? 억울하게 당하는 측면이 많았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당당하게 주장을 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포인트인데요. 그 배경에는 어라. 그 배경에는 요 장면이 뭔지는 아시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요 장면이 뭔지는 아시죠? 요 장면 아시는 분 계세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은 뭐 예전에 한 거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라는 명령서에 사인하는 장면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급박한 움직임 전개,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예? 트럼프가 통곡의 벽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중동은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있고요. 러시아는 그 안에서 완전히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터키까지 더욱더, 물론 터키가 그 이전에도 낌새를 보이고 행동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시리아 국경에서 굉장히 IS들을 오히려 IS를 없애는 데 있어서 터키가 비협조적이면서 오히려 IS를 방기하는, IS의 활동을 방기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시리아 내에 있는 쿠르드족에 대해서 견제하려고 했던 움직임은 예전서부터 있었지만, 그리고 또 시리아 내에서 활동한 것도 좀 됐지만 본격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요번에 그 올리브 가지 나무 그 작전 같은 거, 이런 것은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그 중동의 전세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서 꼬여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터져버리면 또 중국은 여기에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쪽에 중동의 문제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러시아는 이미 깊숙하게 발을 담그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인도에서 어저께 제가 보내드린 그 이야기에서 보면은 인도에서도 역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인도 모디 총리조차도 지금 나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활발한 활동의 배경, 진원지는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계 정치 무대에 등장하고 나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트럼프에게는요, 동북아시아 문제만 남았어요.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한시름 덜은 상황, 한쪽은 이스라엘에 떠맡기고 유럽의 일부 국가에 떠맡긴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는 동북아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북아 문제를 결국에는 그들의 동맹국가
매듭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스리랑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이 스리랑카의 어떤 항구를 아주 먹어버렸죠. 한 몇 년인가요? 100년 정도, 100년인가 이렇게 조차하는 걸로 스리랑카에 돈 빌려서 항구 만들게 하고. 근데 중국이 다 꼬셔서 한 거야. 원래 거기에는 필요가 없는 데인데 잘 될 거라고 꼬셔서 돈 빌려줘 갖고 많은 돈을 빌려줘서 항구를 만든 다음에 해가 하루에도 한 척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돈을 환불을 못 해주겠다. 그러면 차라리 이 항구를 너네가 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졸지에 아주 교통의 요지인 스리랑카에 중국 놈들이 떼놈들 역시 떼놈들다운 거죠. 그거는 뭐 항구는 바로 뭐예요. 거기에 배가 정박하게 되면 군사기지가 되는 거죠. 중국의 해외 원정 기지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 일단 이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매듭을 짓기 가네요. 저것을 이스라엘 공군들이 출격해서 격추를 시켰죠. 그리고 저거 파편을 지금 네타냐후가 뮌헨 안보회의 석상에 들고 나와서 그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야기 하다 보면 무슨 사건에 나쁜 상대방 이런 애들한테 증거를 들이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구누구 이거 보고 있나? 누구누구 이거 보고 있나? 지금 바로 그거 행동을 지금 네타냐후가 하는 거거든요. 뮌헨 안보회의 석상에 저걸 들고 나와서 이란 외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당신 이거 보고 있어? 라고 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러한 침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이란의 본토를 겨냥해서 전쟁을 하겠다. 전쟁도 우린 불사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매우 심각하게 중동의 어떤 정세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이란의 본토를 겨냥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거침없이 네타냐후가 지금 뮌헨 안보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연설 내용을 제가 조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푸틴하고 저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이게 뮌헨 안보회의에서 네타냐후가 발언할 때 바라보고 있는 청중들이고요.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이 우리의 목에 테러의 올무를 매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은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위해서 드론을 우리 영공으로 보낸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기체 사진을 들고 드론의 파편을 들고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보고 있나? 이게 바로 그거 드론이야. 우리가 이거 격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의 외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리프 씨 알아보겠습니까? 이거 보고 있나? 자리프 이거 보고 있어? 라고 했죠.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외교에서 이러한 정도의 어떤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빡쳤다라는 이야기죠. 연설 도중에 요번에 이란의 비행기가 추락했잖아요. 이란의 어떤 여객기가 추락을 해서 66명의 이란 분들이 일반인들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거 좀 전에 이야기한 부분을 더 이제 이어가는 거겠죠. 이란 국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란 국민을 억압하는 이란 정권과 싸운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니까 앞에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골 때려요 이거. 제가 지금 그 사실 이게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란의 그 외무부 장관이 여기에 나와요. 외무부 장관도 여기 등장을 해서 내가 그 인간 그 화면은 캡처를 안 했는데요. 이란의 외무부 장관도 등장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그 이야기한 것에 반박을 하는데, 뭐 네타냐후 총리는 고대 관계를 그런 것까지도 거론하면서 나중에는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끝으로 물러갔는데, 그 다음에 완전 와 진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정권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물러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란의 외무 장관이 나와서 이스라엘은 침략을 이웃 국가들에 대한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또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벌어진 만화 같은 서커스의 관객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조롱하고 비난했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반응할 가치도 없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자바드 자리프라는 이란의 외무부 장관인데요. 거의 뭐 웃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완전 조롱하는 듯이 웃으면서 등장을 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걸 보면은 북한하고 닮은 면이 있어요. 이란이 닮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가는데, 이웃 국가들에 대한 엄청난 보복을 한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다른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매일 침략하고 시리아에 상습적으로 폭격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롱조의 말들을 이어갔죠. 근데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스라엘과 아랍 애들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왜곡되고 짜깁기 되고 곡해해서 보도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앞부분에서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오늘 방송 주제 화면을 여러분들 보셨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마 어떠한 의미의 화면인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총리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인데, 요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모습이에요. 참석해서 거기에 발언 때에 올라서 아주 강하게 이란을 성토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란의 외무 장관을 거론하면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들고 있는 저 어떤 여러분들이 보기엔 뭐 같아요, 저게? 여러분, 네타냐후 총리가 들고 있는 저것이 무엇일까요? 고대 이스라엘 문서인가?
성경에 관련된 그 어떤 그 고대 문서인가? 어?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와, 라이트 로드님 정답. 우선 첫 번째로 맞추신 정답. 그 다음에 레츠 세이브 코리아님이 근접하셨고, 제가 그 낚시를 한 거고요. 그 성경이라든가 뭐 그런 고대 문서인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낚시를 좀 그 던진 거였고요. 떡밥을 던진 거였고, 저거 드론의 파편이에요. 드론 파편. 요번에 이스라엘 영공을 침투했었던 그 시리아에서 출발한 건가? 저게 이란에서 출발한 건가? 이란에서 출발한 그 이란군이 지금 시리아 영토 내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 시리아에서 출발해서 이란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 드론의 어떤 지금 소위 그 우리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은 빡친 거죠. 음? 근데 우리 이게 뮌헨 안보 회의잖아요. 근데 우린 여기에 그 누군가가 가지도 않았죠. 여기 참석하지도 않아갖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진짜 한심한 노릇이죠. 아니 세계 어떻게 뮌헨 안보 회의 같은 이러한 어떤 그 무슨 산업으로 치면 산업 박람회 같은 어떤 그 뭔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참석을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산업 박람회 같으면은 기업의 총수는 반드시 참석을 해서 지금 현재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기술이 뭐가 나오는지 이러한 것을 좀 파악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세계 안보 박람회 같은 건데,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참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무장관이. 세상에 이렇게 갑자기 또 진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머릿속에 튀어나오네요. 갑자기 막 머리가 빡 돌아버리네. 아니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요 진짜. 이렇게 중요한데 안 가. 이렇게 중요한데 미친 것들이. 미친 진짜. 야, 니 딸은 뭐해? 강경화, 니 딸 국적 취득했어? 대한민국 국적?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이란의 외무장관을 그 거명을 하면서 그 네타냐후, 그 베냐민 네타냐후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거 지금 굉장히 공통분모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과 네타냐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공통분모가 있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괴롭히는 정권을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더 나아가서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한 번은 다뤄보고 싶었던 이야기였었는데요. 사실 너무 알려드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안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맞물려서 중동에서 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